AI가 틀린 것을 어떻게 고쳐줄까? 틀리면서 사용하고 공부하고 연습한다.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히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하고 또 말하기 연습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외국어라는 어떤 색다른 말이 발음이 잘 될 리가 없고 여러모로 했을 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초보자가 한국어로 말을 하려고 도전을 한다면 지금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성 쓰기가 잘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잘 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말을 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배우거나 연습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뭘 하든 못한다는 것. 정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잘하려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못하는데 못하는 것을 그냥 못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못하게 되죠. 그런데 못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요. 잘못하는 것을 연습하고 계속 듣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이해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말한 걸 가지고서 다시 좀 정리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말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피드백이 잘 돼 있으면은 나는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다. 비록 틀리더라도. 근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옆에서 야,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AI의 특성 중에서 AI는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AI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어를 이제 듣고 뉴스를 듣고 이제 말을 해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요. 그럼 당연히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름 얘기를 하는데 단어도 뭐 써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음도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 음성 쓰기를 해보면은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AI는 음성 쓰기에는 B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더라도 이제 내가 한 얘기가 그냥 잘 나온다면 그래도 정리가 돼서 나와준다면 좋은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내가 한 엉터리 음성 쓰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것 좀 잘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확인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시험 봤을 때 한두 개 틀리면 그래 예를 들어 받아쓰기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받아쓰기를 했는데 100점 맞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50점 맞은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50점 아니면 40점 이 정도를 맞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고치거나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은. 어떤 선생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근데 묘하게도 잘만 활용하면 AI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특이한 점이긴 한데, 일단, 나의
엉터리 같은 그 데이터에, 음성쓰기라든지 이런 데이터에다가 그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데이터에다가, 결과물에 그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 뉴스를 지금 듣고 말하는 연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뉴스가 어려워요. 들어도 뭔지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내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뉴스는 시의성이 있으니까 정보력이 있고 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내가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뉴스를 들으면서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뉴스를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다. 뉴스는 참 어렵다. 근데 뉴스를 이제 듣고 나서 내가 들은 내용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목 보면 뭐 신문의 기사만 제목만 봐도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듯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그 영상에는 그 자막을 제공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제공된 자막을 보면은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베트남어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어로 나와 있겠죠. 이걸 번역을 해도 되는데 굳이 번역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단어 어휘력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이러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베트남어는 베트남어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일단 음성 쓰기를 하면은 잘해야 20% 맞고 나머지 80%는 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 엉터리인 거에다가 그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좀 받아오고 부제 중에서 내용이 짧으면 그냥 전부 쓰고 내용이 만약에 10분짜리다 그러면 한 2, 3분 된 부제만 복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좀 정리해서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AI가 훌륭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아, 이런 뉴스였구나. 그리고 내가 말했던 부분에서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뉴스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정보가 정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언어 교환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리뷰를 해가면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말하는 이유는 먼저 자막을 보고 아, 이런 단어를 내가 쓰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보고 나서 다시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단어를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다. 참 어렵다.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리기보다는 뭐 좀 쉬운 단어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런 단어를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만약에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명령어만 정확하게 제시만 해줘도 음성 쓰기 부분에 그 엉터리 같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 엉터리 같은 데이터를 어찌 했든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안 해주면 좀 이상한 자료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뭐 엉터리여서 이 내용으로는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꾸준히 그러니까 잘못하면서도 훈련한다라는 거, 또 연습한다라는 거는 학습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못하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집중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빨리빨리 해 가면서 오류를 잡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내용을 잘 소화해서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다. 듣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듣기도 잘 해야 되고 들은 내용을 또 말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말한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발음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집중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뭐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용은 AI를 활용해서 엉터리 같은 그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AI한테 부탁을 해서 외국어로 음성 쓰기 한 내용, 특히 베트남어로 음성 쓰기 한 내용 중에서 내용상의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피드백을 받을지의 방법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AI가 뭐라고 할까요? AI 활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AI에 대한 그 효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AI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는지 자기 스스로 나의 효율성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흥미가 있어요. AI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AI는 엉터리도 배움의 도구로 바꾼다. 와, 대단하네. 다음은 사용자의 요청을 바탕으로 한 주제 정리와 실질적인 AI 활용 전략 제안입니다. 이 글은 특히 베트남어를 포함한 외국어 학자가 음성 능력에서 실수가 많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AI를 활용해 피드백 받고 학습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외국어 음성 능력 실수. 애로 어떻게 피드백 받을 수 있을까? 실수는 당연하다. 틀리는 건 문제 아니다. 외국어 학습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듣기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발음을 잘 못하고 문장을 엉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 한국어 학습자가 학교의 가요를 학교의 가요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가요. 이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음성 입력은 완벽하지 않다. 특히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AI 음성 인식이 잘못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바오까오라고 말했지만 AI가 바오고 또는 바오고 까오 등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의 실수를 고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어떠냐면 내가 음성을 잘못 인식했는데 음성 인식 결과 아비스 제목 자막 요약을 함께 제공하면 AI가 의미를 추정하다가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데 AI가 내 발음 중 잘못된 단어가 뭐였는지 요청할 수 있다. 엉성한 말하기로 전체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 이런 말하려고 했어요라는 질문과 함께 AI에게 제작성 요청하면 배운다 문장들. AI 활용 예시 전략. 예제 시나리오 베트남 뉴스 듣기 음성으로 요약 말하기 시도 음성 입력도가 20%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엉터리 전략. 그 뉴스 제목들은 짧은 자막을 AI에게 함께 제공하고 이 뉴스 요약하려고 했어요. 내 말하기 내용을 참고해서 자연스럽게 고쳐주세요 요청하고 AI가 의미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 정확한 문장 발음을 안내하면 읽어보고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냐면 AI는 단순히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문맥과 목적을 고려해 학습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정하는데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틀린 문장이 너무 많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불완전하지만 방향을 알겠으니 이런 문장을 추천해 주시라고 줍니다. 핵심 요약 포인트는 틀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잘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학습의 본질입니다. AI는 틀린 문장도 문맥으로 보완 가능하다. 문장과 텍스트를 함께 활용하면 정확도 상승하고 뉴스나 자막 또는 첨조 보조 정보 제공이 중요하고 AI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반복 피드백 핵심 중 같은 자료를 여러 번 학습하려 연습하면서 실력을 향상합니다. 결국 결론 AI는 엉터리도 배움의 도구로 바꾼다. 지금 내가 베트남어를 잘 학습 못하더라도 음성으로 말하고 AI에게 이걸 말하라고 했어라고 맥락을 제공한다면 AI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듣기 말하기 피드백 수정 다시 말하기 순환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재미없게 계속해서 반복하기보다는 꾸준히 새로운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복은 싫다.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풍부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면서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것도 일종의 반복 효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공부를 안 하기. 방법은 뭐 새로운 건 레슨.